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살펴볼 자료는요, 힐링 풍수 영상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문 색깔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집 대문 색깔, 그냥 보기 좋은 색으로 칠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영상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대문이 그냥 드나드는 문이 아니라 집의 얼굴이고 또 외부랑 내부의 기운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 자료에서는 특히 그 대문 색깔하고 그 문이 있는 방향 있잖아요. 동서남북. 네네. 그 방향마다 오행 기운이 다른데 그 기운하고 색깔이 서로 잘 맞아야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안 맞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행이요? 목, 화, 토, 금, 수.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5가지 기운이요. 이게 뭐 꼭 맹신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런 자연의 원리랑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그런 지혜를 좀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운 주제 같아요. 집의 얼굴이라.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영상 초반에 그 살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요? 아, 네, 살. 문 앞에 큰 나무가 있다거나 아니면 뾰족한 철 구조물 같은 게 있을 때, 그럴 때 대문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요? 그렇죠. 그런 외부에 좀 안 좋은 기운, 그걸 이제 풍수에서는 살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패막, 완충지대, 뭐 그런 역할로서 대문을 중요하게 보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 대문 색깔하고 방향의 오행 관계가 핵심이 되는 건데요. 3가지 개념이 중요해요. 상생, 상극, 그리고 설기. 상생, 상극, 설기요. 상생이랑 상극은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설기는 약간 생소하네요. 네. 상생은 말 그대로 서로 도와주는 거고요. 예를 들면 물이 나무를 키우는 거, 수생목. 상극은 반대로 서로 부딪히는 거. 불이 쇠를 녹이는 거, 화극금처럼요. 아, 그럼 설기는요? 설기는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느라 기운이 좀 빠지는 거예요. 약간 에너지가 새어나간다고 할까요? 아하, 기운이 빠져나간다. 재밌네요. 약간 번아웃 같은 건가요? 비유하자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계속 주기만 하면 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집 대문이 동쪽에 있다. 그럼 어떨까요? 동쪽이면 오행으로 목, 나무 기운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동쪽은 나무, 목 기운이에요. 그럼 이제 오행 원리에서 물이 나무를 키우잖아요. 수생목. 네. 그러니까 물을 상징하는 검은색 계열, 아니면 나무 자체인 푸른색이나 녹색 계열. 이런 색들이 동쪽 문에는 좋다고 보는 거죠. 문의 기운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거예요. 아, 검은색이라 푸른색, 녹색이요? 네. 근데 반대로 그 쇠붙이 있잖아요. 금. 금은 나무를 해치거든요. 도끼로 나무 찍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금극목이죠. 네네. 그래서 금을 상징하는 흰색 계열은 동쪽 문에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바로 상극관계인 거고요. 흰색 문이 동쪽엔 안 좋다. 이거 의외인데요. 보통 흰색 문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죠. 깔끔해 보이니까요. 근데 이제 풍수 원리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살기. 나무가 불을 막 지피면 나무는 타서 없어지잖아요. 그게 목생화, 나무가 불을 살리느라 자기 기운이 빠지는 설기 관계예요. 그래서 불화를 상징하는 붉은색, 자주색, 오렌지색 이런 계열도 동쪽 문에는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거죠. 와, 그럼 동쪽 문은 검정, 파랑, 녹색 빼고는 다 별로인 거네요? 아, 흑 색깔은요? 황토색 같은 거? 아, 흙이요. 황토색이나 커피색 같은 거는 나무랑은 뭐 특별히 좋거나 나쁜 관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냥 무난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동쪽 얘기 들어보니 다른 쪽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정반대인 서쪽은요? 서쪽은 아까 금, 쇠기운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서쪽은 금기운. 그럼 이제 여기는 뭐가 좋을까요? 흙에서 쇠가 나오잖아요. 토생금. 아, 그렇죠. 그러니까 흙을 상징하는 황토색이나 커피색 이런 게 좋고요. 아니면 금 자체인 흰색 계열도 좋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상생관계죠. 아, 서쪽엔 흰색이 괜찮군요. 동쪽이랑 반대네요. 네, 그렇죠. 근데 또 불은 쇠를 녹이잖아요. 화극금. 네. 그러니까 붉은색 계열은 서쪽 문에는 상극이라 피해야 하는 색이고요. 또 쇠가 물을 만들 때 금생수라고 하는데
이게 쇠 입장에서는 기운이 빠져나가는 설기 관계예요. 아, 금이 물을 만드느라 힘이 빠진다. 그렇죠. 바위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 걸 연상하시면 될까요? 그래서 물 상징하는 검은색 계열도 서쪽 문에는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 색입니다. 그럼 서쪽에는 붉은색, 검은색 피하고 황토색이나 흰색이 좋다. 푸른색 계열은요? 나무색. 아, 나무, 목색인 푸른색, 늑색 계열은 서쪽 금기운하고는 또 큰 특실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무난한 거죠. 와, 이게 방향마다 진짜 다 다르네요. 그럼 남쪽이랑 북쪽도 같은 원리로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같은 원리로 보시면 돼요. 남쪽은 불기운이거든요. 남쪽이 불, 네, 그럼 나무가 불을 살리니까 목생화, 푸른색, 녹색 계열 좋고요. 불 자체인 붉은색 계열도 괜찮겠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물은 불을 끄잖아요. 수극화. 그래서 검은색 계열은 상극이라 피해야 하고요. 또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돼서 흙이 되죠. 화생토. 이게 설기관계라 흑색깔인 황토색, 커피색 계열도 남쪽 문에는 좋지 않다고 봐요. 아, 남쪽엔 검은색, 황토색 피하고 푸른 녹색이나 붉은색이 좋다. 복잡한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북쪽은 물 기운입니다. 북쪽은 물, 네. 쇠가 물을 생하게 하니까 금생수, 흰색 계열이 좋고요. 물 자체인 검은색 계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흙은 물을 막아 가두죠. 댐처럼요. 토국수. 그래서 황토색, 커피색 계열은 상극이라 피해야 하고요. 또 물이 나무를 키우면 수생목, 물기운이 빠지니까 이게 설기죠. 그래서 푸른색, 녹색 계열도 북쪽 문에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와, 진짜 동서남북 다 따져봐야 하는 거군요. 결국 핵심은 그 방향이 가진 고유한 기운을 대문 색깔이 좀 북돋아 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방해하지 않게 그렇게 조화를 맞추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상생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상극이나 설기로 해를 끼치지는 말자. 이게 핵심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조화가 풍수의 기본 철학인 것 같아요. 네, 뭐 이걸 과학적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옛날 분들이 주변 환경하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흥미롭네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색채 심리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색깔이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어쩌면 대물 색깔도 그냥 미적인 걸 떠나서 집에 들어설 때 느낌이나 뭐 그런 데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렇네요. 오늘 이 대문 색깔이랑 방향의 관계, 오행의 상생상극, 설기 이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단순한 미신으로만 볼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생활 공간과 에너지에 대한 좀 다른 관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전통적인 지혜가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꼭 뭐 푸수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 대문 색깔, 우리 가족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매일같이 드나드는 그 현관문, 그 문의 색깔이 혹시 아주 미묘하게라도 여러분의 기분이나 그날의 시작에 영향을 주고 있진 않을까요? 집의 첫인상인 대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